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내윤리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틀 만에 뵙게 됐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제 이것과 관련된 기사를 봤습니다. 13일에 기사를 봤는데 제가 기사를 마감하느라고 너무 여유가 없어서 도저히 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그 예상보다 기사를 마감한 시간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영상을 못 찍나 했다가 이것만은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국내윤리위 문제. 여러분들 아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고 또 저하고 같이 살펴볼 이 기사, 이런 류의 기사를 읽으시면서 상당히 어떤 우려를 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국립윤리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뭐야, 지금 후보자들 엉망진창이다. 엄정 대응하겠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회부한 사안을 갖다 신속 엄정 처리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당원 당규 위반 행위 발생 시 자체 징계 절차도 착수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가 밝혔냐면은 여러분들 이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인 이용구라는 사람이 밝혔습니다. 이용구. 여러분들 이 이용구가 누구냐면은 중앙대 총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중앙대 통계학과 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중앙대 총장을 할 때 그렇게 썩 명예롭게 뭔가 이걸 임기를 마친 사람은 아닙니다.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뭐 다른 사람, 이 이용구라는 사람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 이용구라는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을 처음 알게 됐고 언제 이 사람에 대해서 또 실망을 하게 됐냐면 2017년 대선일 겁니다. 아마 그때 여러분들 누가 봐도 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열세인 거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지지자 내지는 뭐 이렇게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들은 문재인만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통계학과 교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통계학 전문가요 하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여론조사를 막 분석하고 뭐 통계적으로 뭐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는 식으로 아주 그냥 장밋빛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정말 넘어갔던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용구와 같이 거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DJ의 처조카라고 하는 이영작 박사. 이 이영작 박사는 뭐 미국에서 여론조사 기법을 배워왔다고 하는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영작 박사가 그 전에는 상당히 이런 종편 채널에도 출연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2017년 대선 이후로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물론 나이도 나이인지라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이영작 박사도 그랬고 이 이용구라는 사람도 어떻게 자기가 통계학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틀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정말 지금 이 사람이 과거 자기가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아마 발로 이불을 찰 겁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기억에 남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입니까? 2017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24년 여러분들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만에 이 이용구라는 사람 이름을 듣고 혹시 그 사람인가 해서 사진을 봤더니 그 사람입니다. 머리만 하얘졌을 뿐인데 이 사람이 국내미 윤리위원장이 됐다? 그래서 언제 됐을까? 했더니 얼마 안 됐습니다. 6월 24일에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리위원장은 누가 임명하냐면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지금 국내민 당대표는 누굽니까?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황우여는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또다시 임명한 이용구 윤리위원장이 어제 13일날 뭐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개병 같은 얘기를 했고 국내외 당규와 정면 배치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않고 지적을 안 해서 제가 어제부터 입이 근질근질 하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기사를 하나 마감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이용구가 뭐라 그랬냐면 윤리위는 선관위에서 회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리위는 전당대회 기간 내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와는 별도로 윤리규정 제20조 위반 행위에 대해 당원 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우리가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 선관위 규정과 상관없다. 선관위와 관계가 없다.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한동훈, 원희룡 이 양대 캠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 양 후보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이 해당 행위로 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윤리위원들이 지금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리위원 6명이 참여했는데 모두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국내외 당규를 살펴봤습니다. 꽤 여러 차례 살펴봤습니다만 이 이용구라는 사람의 이런 주장은 정말로 이 국내외 당규를 어기는, 위배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국내외 당규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살펴봤던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 후보자의 신분 보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보자는 후보 등록이 끝난 때부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시까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후보 등록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후보 등록 됐으니까 TV 토론도 나가고 합동연설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당선인 공고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그 누가 이렇게 당선이 되고 그걸 갖다 공고를 할 때까지는 후보자의 신분이고 그 후보자의 신분을 당규로서 뭡니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이라는 이 조항에 의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고시까지 제9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제9장이 뭐냐면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을 때 금지된 선거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할 경우에는 그걸 할 경우에는 선관위가 이제 윤리위에 회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거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돼서 징계를 받는 거를 유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윤리를 맡은 지 한 지금 3주밖에 안 된 그 윤리위원장 이용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공공연하게 자기가 속한 당의 당규도 모르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하고 이 문장 구조가 똑같냐면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여러분들 이거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하기 전에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언급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실 겁니다. 또는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걸 갖다가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뭐냐? 헌법 제80조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대통령의 신분보장, 대통령의 임기보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문장 구조가 똑같습니다. 대통령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또 국내임 당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회부 및 징계의 유예를 받는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누구도 침해를 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무력화할 수 있는 거는 당헌에 예외 조항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당헌을 살펴봤지만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자의 신분을 갖다가 신분 보장을 하는 걸 이 당규를 갖다가 무시할 수 있다. 이런 당헌 조항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용구는 대체 무슨 근거로 그 선관위하고 상관없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결할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선관위가 요구 안 해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지금 현재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용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선관위 조치하는 별도로 윤리규정 제20조 위반 행위에 대해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진 권한으로 엄정 조치할 것이다. 그럼 윤리위 쪽이 규정 20조가 뭔가 살펴봤습니다. 제20조 징계사유는 다음과 각화와 같다. 1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여러분들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의 정의가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이걸 누가 정합니까?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2호 현행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호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1호는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2호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 원희룡이 한동훈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 고의 패배론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경원 이런 사람들은 이 김건희 문자 익심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거 당무 개입이고
만약에 내가 거기 답했으면 국정농단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다. 해당 행위다. 지금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선관위가 하고 있는 이런 양비론적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그걸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이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 원희룡이 이 전당대회 판을 흐리고 있다는 게 이 여론의 주류인데 대다수 중론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 선관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황우여가 임명한 윤리위원장 이 이용구가 얘기하는 그 뉘앙스도 결국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라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전당대회 기간에는 후보자의 신분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건드렸다가는 이거 아마 법원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당대회가 끝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전당대회가 끝났을 때는 그 신분 보장 여기에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자, 또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자, 뭡니까?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자, 총선에서 일부러 진 사람, 그리고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한 사람, 총선에서 또 일부러 진 사람, 총선 전략을 잘못한 사람,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씹어가지고 말이야 사과할 기회를 놓쳐서 결국에는 우리를 또 총선으로 지게 한 사람. 이렇게 몰아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랄까 이 움직임이 전당대회는 이미 포기한 것 같고 전당대회 이후에 이 윤리위에 이런 명목으로 회부를 해서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흔들겠다. 한동훈을 흠집내겠다. 잘하면 한동훈을 그냥 떨어뜨리겠다. 한동훈을 축출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자연스레 드는 그런 주장들을 이 선관위 내지는 국내의 윤리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 결과 이 민심의 선택을 받아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는 그 누가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됐는데 이 윤리위가 자기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 회부하고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이걸 앞세워서 아주 그 추상적인 주관적인 그런 기준을 내세워서 당 대표를 갖다가 흔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체불명의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그 얼굴도 모르는 윤리위원장 또는 윤리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무력화된다. 그리고 축출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해법,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이 당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국내외 당규, 이 당원 규정이 있습니다. 당원 규정 제3조의 3 당원 소환제가 있습니다. 이 당원 소환제는 뭐냐? 이 국내외 책임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대표 내지는 최고위원 또는 이 선출직 당직자를 소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그 당원 소환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습니다. 청구인도 책임 당원이 안 됩니다. 책임 당원의 서명으로 당원 소환의 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무감사위원회 당원 소환의 투표를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당원 소환 청구는 전체 책임 당원 100분의 20 이상 그리고 각 시도당별 책임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무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당원 소환 투표는 전체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뽑은 그 당대표를 이 윤리위원들이 무력화시킨다. 윤리위원들이 축출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윤리위원들을 임명한 또는 그 당대표를 축출시키고 나서 새로 들어선 비대위원장 이런 사람들 당연히 누구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디에 낙점을 받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 책임 당원으로서 당원 소환제를 이용해서 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 책임 당원들이 다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시도당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물론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만
아니 저기서 저렇게 이 당원들 그다음에 이 민심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한테는 정말 맛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배후 인사, 배후 세력한테도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 뜨거운 맛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 당의 얼굴로, 이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고 이 당권을 쥐려고 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미리,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런 얘기도 나올 때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아까 이용구란 사람, 이 국민의힘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도 자기들이 엄정 처리하겠다, 엄정 처리하겠다는 그 근거가 뭐냐? 이 윤리위원회 규정인데, 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서 소위 말해서 친윤 세력의 선택을 받은 이 이용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나서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 기우이길 바라고 그냥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뭐 욕 듣고 끝날 문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왠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너무 늦은 시간까지 기사를 쓰고 오늘 하루 종일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어제부터도 계속 이 기사 하나 쓰는데 계속 매달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도 약간 좀 헤맸습니다. 지금 현재도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예, 이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과 서봉식님께서 댓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뒤늦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그제 올린 제 영상을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댓글도 그저께 올린 거에 거의 한 330건, 좋아요가 한 1600건 이렇게 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